안녕하세요. 미국 보험 박쌤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메디케어 2025년 대이동이 시작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수업에서 2025년에는 메디케어 처방약 부분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수업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메디케어 파트 D, 트룹이라고 불리는 True Maximum Out of Pocket Expense가 2024년 같은 경우 8,000불이 들었다면 2025년부터는 2,000불로 확 낮아졌습니다. 이 트룹, 맥시멈 아웃 파켓 익스펜스로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디덕터블, 온전히 우리가 100% 지불해야 되는 그 단계죠. 이 디덕터블 플러스 내 약에 따른 코페이, 뭐 10불이 될 수도 있고 45불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약 종류에 따라 다른 코페이를 냅니다. 그 비용의 합계가 2025년도에는 2,000불로 제한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2,000불로 줄어들 경우에는 비싼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만약 비싼 약을 드시지 않는 우리 메디케어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좀 고민해 봐야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제가 얘기할 때 사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 혜택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나고자 하는 병원 의사의 진료비, 이것을 코페이라고 하죠. 이 진료비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 받고 있던 치과, 안과 및 여러 가지 혜택들이 그 내용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으며 1년에 내가 최대한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 의료 부담금 조차도 보험회사마다, 보험 플랜마다 좀 더 인상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혹은 메디갭이라고 불리는 걸 가지고 계시는 우리 메디케어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약 처방전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처방전의 보험비가 아무래도 2,000불로 혜택이 확 늘어남에 따라 보험비는 좀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티어 1, 티어 2 이런 식으로 티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따지면 급이 될 수 있겠어요. 티어 1은 가장 싼 지네릭 브랜드고 티어 2, 티어 3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 약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급에 속해 있던 약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먹고 있던 약이 이전에는 티어 2에 들어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티어 3로 올라갈 수도 있고 티어 3에 있던 약이 물론 티어 2로 낮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2,000불이라는 혜택이 확 증가함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약의 급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시고 약보험을 추가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메디캡 가지고 있는 분들과 마찬가지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메디케어 가입자 종류는 정확하게 세 사람으로 나누게 됩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면서 처방약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오리지널 메디케어, 메디캡, 그리고 처방약을 가지고 계시는 분, 또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달러 사인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가장 저렴한 것부터 가장 비싼 것까지 따져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25년도에 가장 이동이 적을 것 같은 가입자 종류부터 많을 것 같은 가입자 순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려면 파트 A와 파트 B 이렇게 생긴 메디케어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 경우에는 처방약이 없기 때문에 파트 D를 아마도 따로 가입하셨을 겁니다. 2025년도의 약 보험의 변화, 첫 번째는 디덕터블의 내용이 변화합니다.
2024년도에는 현재 544불의 디덕터블이 있고요. 2025년도에는 이 디덕터블이 590불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파트 D 처반정 보험은 디덕터블이 590이에요? 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플랜에 따라 디덕터블이 없는 경우도 있고 최대치의 디덕터블은 590불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디덕터블은 약 먹는 사람은 다 내는 거야? 내가 그러면은 590불까지 다 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디덕터블이 주로 적용되는 대상자는 Tier 3, 3단계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 주로 prefer brand name이라고 하는데요. 브랜드 네임 중에서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을 Tier 3, prefer bran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약을 드시는 분 이상부터는 디덕터블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약 보험비가 상승할 예정인데 2024년도 미국 전체 약 보험의 평균가는 55불 50센트라고 합니다. 내 보험은 훨씬 싼데 하실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연방국에서 지정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바탕으로 그 해에 파트 D 처방전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되는 페널티가 이 중간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이그젬플 43전 에버리지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보험회사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중간가가 55불 50센트라고 해서 모든 파트 D 보험비가 55불 50은 아니고요. 어떤 보험회사 제품에는 본인들이 만들어낸 전국에 있는 보험료의 기본값이 43전인 파트 D 보험도 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는 한데 과연 2025년도 또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약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한 파트 D 가격과 이 혜택 내용은 10월 1일부터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셔야 될 일이 있겠죠? 올해 말에 10월 15일부터 가입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파트 D 혜택을 비교하고 그리고 플랜마다 가격을 비교해 보셔야겠습니다. 총 비용은 파트 B와 파트 D를 합친 금액이 내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동이 많을 것 같은 플랜은 이 어드밴티지 플랜입니다. 파트 A, B 이렇게 생긴 우리 메디케어 카드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보험회사로 교환한 어드밴티지 C로 가지고 계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트 D에 관련된 약 보험의 디덕터블은 590불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허나 대부분 많은 어드밴티지 플랜들이 처방전에 관련된 디덕터블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덕터블이 적용되는 약은 Tier 3, 그러니까 레벨이 1, 2 아니고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되니 저렴한 가격으로 드셨던 약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약값 변화 없이 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입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의 층, 단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있었던 혜택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났던 주치의를 만났을 때 드는 코페이나 스페셜리스트를 만났을 때 드는 코페이, 심지어는 맥스아웃 파켓이라고 해서 내가 1년에 맥시멈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치과, 안과, 보청기와 같은 추가 혜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 보셔야겠습니다. 보험 내용이 어떻게 하게 될지에 따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른 플랜으로 가입하실지는 10월 달이 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여드렸어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들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이 파트 C 어드밴티지 안에는 파트 A, B 뿐만 아니라 파트 D 그러니까 처방약 보험도 추가해서 이미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따로 약 보험을 드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사는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를 수는 있지만 이 파트 C의 비용은 0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메디케어 대상자가 가질 수 있는 의료 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그 계층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리지널 파트 A, B 뿐만 아니라 서플리먼트 플랜을 가입하시고 처방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2025년도 플랜 중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변화하는 거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파트 D 처방약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과 동일합니다. 다르게 변화할 거는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파트 D 이 비교해 보셔야겠다. 가격 및 내 약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봐야겠다 하는 거는 똑같은데 다만 달라지는 점은 파트 D 비교뿐 아니라 메디캡 가지고 계신 이 서플리먼트 플랜도 어쩌면 비교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잠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파트 B에 대한 비용은 듭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2024년 같은 경우에 한 175불 정도 내시고 계세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 메디케어 파트 D 약보험을 가입하셔야 된다. 그래서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캡이라고 불리는 보충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선택을 한 경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인 미국 어디서나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 병원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리고 프리 어토리제이션, 의료보험 회사로부터 승인이 필요 없이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적으로 승인을 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킵하시고 서플리먼트 플랜을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플랜 G를 예를 들었을 때 이 보험금은 한 100불 중반대에 시작됩니다. 이것이 나이에 따라 그리고 사는 지역에 따라 심지어는 남녀 차이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비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트 B는 우리 한 175불 낸다고 했어요. 파트 D, 처방약 보험뿐만 아니라 이 메디캡 100불대 중반 이상의 비용을 따로 내야 하니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 썼는지 문제가 없어.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변화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도 좀 힘들다, 버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번 10월 15일부터 12월 7일에 다가오는 애뉴얼 일로먼트 기간 동안에는 이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할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처방약, 약 보험을 선택하실지 우선 비교를 해 보셔야 되겠고요. 나는 정말 메디캡에 꼭 있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래도 한 달에 내야 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랜 G에서 다른 플랜, 좀 더 저렴한 플랜으로 교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겠고 이제는 그냥 메디캡에서 어드밴티지로 갈래. 약보험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어차피 엑스트라 혜택도 있고 그냥 어드밴티지로 속 편하게 바꿀 거야. 라는 분들도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보험이라는 특성상
하루 이틀 좋은 플랜 말고요.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플랜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됐는데, 아무래도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내가 한 달에 내야 하는 이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비용을 내가 계속 꾸준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부담액인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 메디케어 대이동 파트 D의 변화로 인해서 플랜 비교로 인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어드밴티지 플랜 같은 경우에는 플랜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떠한 혜택들이 줄어들었는지, 많아졌는지 비교하시고 나한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또 메디캡 가입하신 메디케어 대상자들이 파트 D 비교 플랜 교환뿐 아니라 이 메디캡 가격 비교 후 어쩌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교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2025년도 신청 기간 동안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메디캡, 약, 보험 변화뿐만 아니라 아직 어드밴티지 가입 후 한 번도 바꾸시지 않으셨던 분, 나는 변화하는 게 딱 싫어. 내가 처음에 65세 됐을 때부터 있던 플랜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도 아무래도 그 혜택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비교해 보셔야 될 거고요. 매해 플랜 혜택을 따라 바꾸셨던 분들 또한 올해에는 혜택을 비교해 보셔야 되겠고, 특히 메디케어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플랜 결정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내가 메디케어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제가 보기에 메디케어 상담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움직이시고 지금부터 상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보험 박쌤 어떻게 문의해요? 하시는 분 있어요. 자, 480-435-2811 제 전화번호 여기 있고요. 이메일, 그리고 카톡 링크도 달아 놓았습니다. 만약 컴퓨터나 지금 현재 패드로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 가져오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저와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방으로 직접 돌아가니까 그것도 편한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오늘 2025년도의 약 보험 변화로 인해서 참 많은 부분이, 특히 메디케어에 대이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쌤은 우리 주에 안 도와줘서 나 너무 섭섭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뉴스는 제가 새 스테이트를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한 주는 알라바마, 미시간, 그리고 오하이오 주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주는 10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번 수업도 메디케어의 변화에 대한 내용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때에도 잊지 마시고 수업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